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롯데그룹과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기업 비리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핵심 인물이 검찰에 잇따라 소환이 되는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손소호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님, 먼저 긴 추석 연휴 탓인지 검찰이 모처럼 다시 대형 기업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추석 연휴 기간이 좀 상당히 길었죠.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검찰에서 수사할 때요. 수사 직전과 또 연휴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때 수사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으로 관행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또 더군다나 롯데그룹 부회장이었던 이인원 부회장이 또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검찰 자체에서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이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오전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혐의를 좀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혐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 우선 그 2011년이죠. 그 강만수 전 행장과 고등학교 동창이 경영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180억 원, 또 관계사까지 포함하면 240억 원 가량의 큰 자금을 이제 그 초저리 낮은 금리로 빌리도록 압력을 행사한 거,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회사가 이제 그 5억 원을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회사가 산업은행 대우조선으로부터 44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이거 역시 산업은행이 그 대주주이기 때문에 자회사인 그런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특혜성 투자를 가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뭐 건설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지인이 소유하는 건설사, 그리고 또 지인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뭐 고문 영입 등등에 관련해서 강만수 전 행장이 어떠한 특혜를 주거나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종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뭐 1시간 반 전에 강만수 전 회장이 일단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검찰이 얘기하는 혐의가 일단은 제3자 뇌물수수입니다. 네. 강만수 전 회장이 직접 챙긴 돈은 없다. 거기까지는 수사가 확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건 이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좀 주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건 여러 가지 4가지 혐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그 과정에서 강만수 전 회장이 산업은행장으로 있으면서 돈을 얼마를 받았느냐 이거에 중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사실 지금 관련된 사장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회사 사장이랄지 또 건설회사 사장이랄지 여러 명이 사실 이전에 검찰에서 다 조사를 받았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강만수 산업은행장이 어느 정도 관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부른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당시에 산업은행, 또 현재도 마찬가지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주채권 은행이면서 또 대주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은행장 그 사장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상태랄지 고재호 전 사장이 다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이미 진술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만수 전 행장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다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의 조사가 굉장히 절정을 이룰 것 같아요. 이 강 전 행장 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또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명박 전 정권 때 이제 그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죠. 또한 또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로 일컬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2011년부터 13년까지 2년 동안 이제 산은금융회장으로 역임하면서 동시에 또 산업은행 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최대 채권자이면서 또한 또 대주주이면서 또 모회사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범죄 혐의를 받고 오늘 이제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MB 정권의 핵심 실세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때 예전에 킹만수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강만수 전 회장이 이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고 하니까 언론에서는 이게 MB 정권 수사로 번지는 거 아니냐 얘기했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거보다는 대우조선 해양 비리 또는 강만수 개인 비리 이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뭐 롯데도 마찬가지고요. 또 대우조선해양과 관련 수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수사를 시작할 때는 항상 이게 전 정권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이 아니냐 그렇게 예측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까지 애초에 이렇게 맞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강만수 전 행장에 대한 개인 비리로 좀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전 정권과 관계 있다고 한다면 전 정권의 어떤 실세들 이름도 드러나야 하고 네. 그에 관한 수사가 어느 정도 계좌 추적이랄지 그런 걸 검찰에서 하게 되면 네. 이게 다 소문이 나고 밖으로 다 폭로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전형적으로 강만수 전 회장에 대한 개인 비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수사를 하면서 그 와중에서 어떤 계좌 추적이랄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과연 이명박 정권의 일단 실세들과 돈 거래가 있다고 그것이 밝혀진다고 하면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정의 일부 수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 이것은 강만수 개인 비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좀 어쨌든 현재 이 시각 이제 검찰 수사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오늘 소환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검찰이 오늘 조사를 끝내면 며칠 이내 구속영장 청구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네. 있고요. 또 뭐 구속영장 여부와 별개로 네. 일단 어느 정도 그래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그 강만수 전 행장의 자택이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또 대우조선에 대한 그런 그 사무실도 당연히 그 압수수색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입수를 했을 것이고요. 그러한 자료들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미 뭐 남상태 전 사장이나 뭐 고재호 전 사장이나 기타 그 이번 그 강만수 전 행장의 혐의점과 관련돼 있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입수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조사에서 강만수 전 행장이 물론 이제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부인하지 못할 증거들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과연 오늘 조사가 끝나고 조사 마치고 나올 때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네. 어떤 분위기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신동빈 회장도 내일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태까지 또 어떤 혐의를 받게 됐는지 저희가 좀 잠시 정리를 일단 해봐야겠습니다. 검찰에서 원래 계획을 할 때는요. 추석 전에 롯데에 대한 수사를 끝내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인원 롯데그룹 전 부회장이 이제 자살하면서 검찰의 계획이 좀 많이 틀어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크게 큰 줄거리로만 얘기하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비자금 수사겠죠. 그래서 롯데케미컬이랄지 회사와 관련돼서 M&A랄지 그런 걸 하면서 어느 정도 비자금을 갖다가 횡령했느냐. 이게 지금 추산이 지금 300억이 넘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격호 회장이 한 6천억 정도의 롯데홀딩스,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식을 서미경 씨하고 서미경 씨의 딸인 신유민 씨한테 증여를 하고 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인 한테 증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탈세했는데 6천억대 탈세로 알려지고 있죠. 거기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등기이사로 임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100억 원대 이상의 어떤 급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수사가 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혐의가 배임, 횡령, 그리고 탈세 그 정도까지 넓어질 수 있는 거겠네요. 손 변호사님, 이 어쨌든 롯데 수사가 한 100일 넘게 진행됐는데 내일 이제 신동빈 회장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점이자 막바지다, 마무리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보통 재벌에 대한 그런 수사를 하게 되면은 재벌 총수 수사가 가장 마지막이죠. 그리고 그 단계를 이제 차근차근 거쳐가면서 뭐 관련된 그런 임직원들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벌 일가 또 이제 그 수사까지 하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인 신동빈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제 임박한 것으로 내일 이제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정말 기업에 어찌 보면은 좀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의 그런 그 전격적이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후에 아직 그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이제 기재되고 이제 그 예상되었던 비자금 관련해서는 과연 그 비자금의 액수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과연 조성이 되었는지, 누가 최종적으로 지시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검찰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혐의를 잡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 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종결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뭐 비자금 얘기를 지적해 주셨는데 김 변호사님, 이 비자금 실체가 만약에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밝혀낸다 하더라도 로얄 패밀리 신동빈 회장이나 그쪽에서 관여했다 안 했다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수사에 있어서요. 비자금 수사와 탈세 수사가 그렇게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일단은 뭐 비자금이랄지 탈세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만약 이게 롯데가 아니고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 수사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롯데그룹이 때문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첫 번째 롯데그룹이 약간 폐쇄성이 있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롯데그룹이 한국에 있는 롯데와 일본의 롯데가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에 관련된 자료도 다 확보를 해야지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신격호 회장이 관여를 하는 건지 신동배 회장이 관여하는 건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신격호 총괄 회장이 지금 현재 뭐 정신 상태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일종의 성녀 후견인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정 성녀 후견인 지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신동배 회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알지 못한다. 신격호 총괄 회장이 다 한 것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비자금을 확보했다는 증거를 확보를 하고 또 네. 탈세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증거는 확보되어 있다 할지라도 누가 과연 이걸 지시했느냐에 관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 수사에 굉장히 어려운 점은 지금 네. 검찰이 과연 이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통상적인 사례를 봐도 비자금을 확인하더라도 그룹 총수 일가는 관여하지 않고 계열사에서 알아서 했다.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자금이라는 게 자체가요. 이게 뭐 1억, 2, 3억이 아니에요. 네. 적어도 몇십억, 몇백억이기 때문에 총수가 지시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어떤 대기업 수사에서는요. 총수가 다 책임을 물었어요. 그렇지만 롯데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네. 거죠. 일본과 관련돼 있고 과연 신격호 총괄 회장이냐 아니면 신동배 회장에 따라서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도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그 혐의를 어느 정도로 밝혀냈는지 또한 또 검찰이 이제 그 증거를 통해서 밝혀낼 그런 그 횡령이나 배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또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미 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워놨다라고도 네.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오늘 조사 결과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영장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될 점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롯데 수사 관련해 가지고도 이미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임직원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만 예. 기각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계열사 사장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수가 기각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청구할 것인지, 청구한다 하더라도 발부될 것인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동빈 회장 측에서는요 아마 네. 내부적으로 이런 방침이 있을 거예요. 설사 이게 비자금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건 신동빈 회장이 직접 관여한 건 아니다. 그리고 신격호 총괄 회장이 적어도 2015년까지는 다 관여를 해왔다. 네. 만약 그게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신동빈 회장인 면제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현재 신격호 총괄 회장이 어떤 정신상에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동빈 회장을 기소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법률적으로 법정에서 굉장히 쟁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 교사님, 마지막으로 이 신 회장 일가 중에서 검찰 수사 지금 이제 내일 신동빈 회장까지 나오게 되면 다 받게 되는데요. 네.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그리고 신영자 이사장까지 다 받게 되는데 유일하게 아직 안 받은 분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 있는데 지금 여권이 취소됐다고 하죠. 어떻게 네. 국내 수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소재가 일본에 있다는 게 확인된 이상 일본에서 이제 그 여권에 대한 효력 상실 조치를 하면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본에서 강제 출국 조치를 하면은 우리나라로 이제 그 들어오게 되겠고요. 일본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 사업 그렇습니다. 당국에서. 그리고 또 다른 조치로는 이제 그 범죄인 인도 관련된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서 일본과의 그런 그 사법 공조를 통해서 국내로 이제 그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후에 유죄로 드러났을 경우에 오히려 본인의 그 죄값만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답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